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건희 전 삼성 회장님의 별세 소식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고 삼성전자를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만드신 그분의 이야기를 언론의 지면을 통해서 돌아보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합뉴스. 한국 재계의 금호 하늘나라로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 삼성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78세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5개월 만입니다. 삼성은 이날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 이건희으로.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특유의 투박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삼성 경영의 초석이 될 만한 다양한 발언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변화와 위기를 먼저 진단해내고 적기에 던진 촌철살인과 같은 메시지는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12월 1일 취임사에서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90년대까지는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뛸 사람은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는가. 출근부 찍지 마라, 없애라. 집이든 어디에서든 생각만 있으면 된다. 구태여 회사에서만 할 필요가 없다. 6개월 밤을 새워서 일하다가 6개월 놀아도 좋다. 논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 놀아도 제대로 놀아라. 네, 대단한 말씀들 하셨습니다. 다음 1995년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는 사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업은 인류가 되었죠. 2002년 4월 사장단 회의에서 제트기가 음속 1마하의 2배로 날려고 하면 엔진의 힘만 2배로 있다고 되는가. 재료공학부터 기초물리, 모든 재질과 소재가 바뀌어야만 초음속으로 날 수 있다. 2002년 6월 인재전략 사장단 워크숍에서 200년, 300년 전에는 10만, 20만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1세기에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 20만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 2010년 3월 경영 복귀를 통해서 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인류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2014년 1월 신년사에서 다시 한번 바꿔야 한다. 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로부터 4개월 후 쓰러지셨습니다. 다음 재계, 한국산업 고도화 업적, 도전, 혁신, 개성.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회장은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재계 최고의 리더였다고 추모했습니다. 정경련은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고인의 혁신 정신은 우리 기업인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라며 고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도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경영계는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강한 리더십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견인했던 재계의 큰 별 이 회장의 별세 소식에 존경심을 담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경제계에 큰 획을 그은 이 회장의 별세에 무역업계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 하면서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려 무역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짧지만 이건희 특집을 마치고 바로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뉴스, 파이낸셜 뉴스, 뾰족수 안 보이는 전세 대책, 공공 전세 임대 카드 꺼낼까?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전세난의 핵심인 수급을 조율할 뾰족한 대안이 없어 미세 조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안팎에선 들끓는 전세 악화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24번째 대책을 무책임하게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의 내관을 건드리지 않고 임대차 3법을 수정하지 않는 선에서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즉 공공분양의 임대전환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전세 공급을 늘릴 유인책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단기간 집중적으로 공급을 늘릴 방법은 공공전세 임대 카드만 남은 셈입니다. 국토부 등 정부 측은 전세난의 이유에 대해 새 임대차 3법의 영향도 일부 있지만 매매시장 안정과 가을 이사철 계절적 요인이 크다며 보완 대책과 함께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 주택 거래 절벽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엔 역대급 응시. 최근 주택 거래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한마디로 거래 절벽 상태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매매 거래 감소 속에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대신 월세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역대 최다인 3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취업이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 또는 연기하고 있어서 아직은 문턱이 낮은 편이라서 등등 지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중개업 특성상 다른 자영업에 비해 초기 투자 자본이 비교적 적게 들어가지만 고가 아파트 한 채만 중개해도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치 월급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도 저변에 깔린 인식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중개보수 여율표상으로는 0.9%로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거래를 중개하면 최대 9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만큼 버는 공인중개사무소는 거의 없다는 게 공인중개업계의 전언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실에서 일정 금액 수준을 넘어가면 법정 요율만큼 받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강남구의 A 공인 대표도 0.5% 이상은 받기 어렵다고 보면 되고 고가 아파트의 경우엔 0.3%씩 받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프롭테크 기업인 직방과 다방 등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직거래가 늘면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거래는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블록체인 활용으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라서 앞으로의 중개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금융 주식시장 이슈 앤 뉴스 조선비즈 2분기 한국 교역량 18.3% 감소 금융위기 때와 유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교역량은 수출과 수입 평균치를 말합니다. 이 교역량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교역량은 1,09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억 달러 18.3% 줄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교역량도 크게 줄어 2분기 전 세계 교역량은 3조 7,62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조 40억 달러 21.1%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보다 세계 교역량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지만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2분기까지 교역량 감소가 본격화되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사장님, 임직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힘내시고 잘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일보 정부 대출 옥죄기 통했나 한풀 꺾인 영끌 비투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및 정감 추이를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가계대출 잔액은 22일 기준 654조 4,936억 원으로 9월 말 648조 8,909억 원보다 4조 6,027억 원이 늘었습니다. 9월 증가폭 6조 5,757억 원보다 30%나 줄었고 사상 최대 증가세를 보였던 8월 8조 4,098억 원과 비교하면 45% 감소한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거래가 줄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감소한 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옥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신용대출 감소는 정부의 개입이 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8월 이후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부동산 주식시장 교란 주범으로 꼽으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규제가 심해지기 전에 발빠르게 대출을 끌어쓴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도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여 대출 옥죄기에 동참하였고 이 같은 대출 조이기는 연말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혹시라도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것은 고금리 시장의 문을 또 두드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소 어렵습니다만은 영끌 비투까지 한다 하니까 억지 춘향 정책이라도 내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 뉴스 보시겠습니다. 업비트 거래소 제공 비트코인 가격 현재 1,466만 8천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소폭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 리더스. 비트코인 13,000달러 놓고 황소, 곰, 주도권 싸움, 랠리 지속, 베어 트랩. 지난 한 주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11,300달러 선에서 13,300달러 선까지 급등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 및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 확대, 세계적인 추가 경기 부양책 시행 전망과 달러화 약세 지속, 여기에 더해 세계적인 간편 결제 기업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매매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향후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과 전문가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은 12,000달러의 중요 저항을 돌파한 뒤 몇 달 동안 횡보할 수 있다면서, 다만 비트코인 가격 차트에서 지난 30개월이 넘도록 저항 영역으로 작용해온 11,600에서 12,000달러 범위를 지켜내면서 13,600달러에서 14,000달러와 16,500달러에서 17,000달러의 다음 저항 수준을 돌파하면 사상 최고가인 2만 달러 선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본 기사는 매수 의견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 코인 시장의 상승장 진입의 시그널은 이미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100세를 위한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